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명 AT라고 부르죠. AT 신규 채용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49명,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5급, 4급, 5급, 6급인데 4급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제가 뒤로 놨습니다. 5급 3행정에서 일반 23명, 농업 5명, 유공, 독특하죠? 그냥 보훈하면 될 거를 유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공자 3명, 장애 2명, 전산 4명, 빅데이터 1명. 그리고 고졸도 총 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은 여러분 AT를 아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AT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T를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 쪽이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좋아야 되지만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또한 농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공사의 나름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기업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무행정의 일반 농업은 토익 기준이 있습니다. 850점 이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유공장애도 토익 600점. 보통 유공자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토익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정례였죠. 근데 이제 토익을 보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꽤 보는 데들은 좀 이제 기업 레벨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산과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6급에서도 일반 행정 쪽에서는 토익, 그러니까 650점이 있어야 되고요. 전산 직렬은 해당 기능사를 보유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4급은 해당 직렬 3년 이상의 유경험자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야별 서류 전형 기준을 사무행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20%, 직무자격 20%, 직무교육 10%, 그리고 입사 지원서가 50%입니다. 그 입사 지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지 못하면은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산과 빅데이터는 이렇고요. 사무행정에 있어서도 적부입니다. 적부 판정. 어, 유공장애요. 그리고 6급도 이렇게 직무 자격, 직무 교육, 입사 지원서 이렇게 따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우대 사항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직무 자격 같은 경우는 일반 자격증의 커말 1급인 4점인데 최대 20점까지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4점이니까 4, 50, 5개까지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격증을요. 뭐 여기는 이제 상당히 그 높은 자격증들이 보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커말 1급도 있다. 커말 1급 하나를 4점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인정을 한다. 또한 전산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자격증 및 기사인데 커말 1급이 6점이에요. 최대 30점으로 인정한다. 추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대사항에 보면은 이 우대사항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서를 잘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참 독특한 게 있죠. 자, 보십시오. 보험과 장애는 이제 전형별인데 외국어 우수, 영어가 900 이상이면은 서류 전형에서 10%또 가점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 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추가로 서류 전형에서 10% 가점 받는다라면 서류 전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에 한국사 2급 이상, 토클, 실용 글쓰기 이상이면 또 서류 전형에 5%를 가점을 준답니다. 결국은 이제 AT는 자격증들이 상당히 좀 방대해야지만 서류 전형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직무 성격 검사입니다. 자,
직무 성격 검사라는 것이 어제 근로복지공단 심화 설명회라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사실 인성검사다라고 아니, 인성검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직무 성격 검사. 자, 이거는 인성검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적부 판정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전라도 나주지야 나주. 예. 그래서 채용 목표제 30%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고 비수도권 채용 목표제도 35%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접수를 어제서부터 했습니다. 10월 21일서부터 해가지고 11월 4일까지 총 2주간에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정성껏 쓰셔야 될 것입니다. 왜? 자기소개서가 50% 상당히 높잖아요. 뭐 추가 가점이 상당히 높다라면 모르겠지만 추가 가점이 뭐 4, 50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 전국 과목에서 사무행정은 일반, 경제경영, 회계를 본다. 그리고 농업은 농업경제학, 재배학을 본다. 6급 행정도 전공을 봅니다. 상업경제, 회계원리, 세무실무를 봅니다.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예, 장난 아니죠. 근데 실제로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배웁니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직군별 비율을 보겠습니다. 2차 필기 전형에서 사무행정과 전산 빅데이터는 직업기초 40%, 직무적성, 전공을 60%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고, 유군과 장애는 직업기초 100%로 경정을 하게 되고요. 6급은 직업기초 및 직무적성 60%, 자, 경력직은 직업기초 100%로 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보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관리. 자, 수리 능력이 없죠. 지금 요번에 19일 날 한전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전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 직업기초 능력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 못하시면요. 정말 편협성에 빠지신 분들은 해도 해도 안 되실 겁니다. 절대로 편협성에 빠지지 마시고 고지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고, 아주 능동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만 문제 해결, 그러니까 직업기술 능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진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관리예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 게 뭔가요? 자원관리겠죠. 두 번째가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이 그냥 모듈형으로 나온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문제 해결에서 나름대로 언어 영역적인 비문학 쪽이 나온다라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진짜.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 여기는 지금 AT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낮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상당히 40%짜리 필기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여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AT를 지원하시는 분들이요. CPA나 CTA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CPA, CTA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경영 회계는 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 외 직렬 나는 농업이다, 뭐 전산이다, 빅데이터 쪽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조금 뭐 유리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CPA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 평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고 지금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름의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3차 면접 전형입니다. 사무행정만 토론을 봅니다. 1차 면접에서.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이겠죠. 따라서 직무 역량은 상식과 그리고 AT와 관련된 기업 분석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여기 면접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지금서부터라도 필기 전형을 준비하면서 면접까지도 대비를 좀 하셔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주 독특한 걸 봤습니다. 사실 나는 독특하다라는 게 이게 직무 성격 검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도대체 그냥 이름 하나로 지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기업들이 바꾸고 싶어서 바꾼다라고 보는데 또 독특함을 처음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1차 면접에서 필기 전형자들이 면접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무 성격 검사를 안 보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차 면접에서 사전 등록제를 하고 올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겠죠. 예비 합격제를 운영해서 안 온다고요? 그러면 추가 합격자가 면접 1차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차 면접에서도 2차 면접이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꽤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예비 합격제. 그러니까 2차 면접이 뭐 11월 30일이다. 그러면은 11월 뭐 20일서부터 아니 11월 뭐 25일, 26일 날, 뭐 27일 날,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사전 등록제를 내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예비 합격자. 그러니까 1차에서 떨어졌지만 예비 합격 1번, 2번, 1순위, 2순위, 3순위가 2차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이거는 상당히 아주 치밀함을 보입니다. 치밀함.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면접을, 1차 면접을 떡 갔는데, 거기가 3대 1이었어요. 그런데 두 명이 안 온 거예요. 그 거기도, 지역별 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두 명이 안 오니까 한 사람만 밖에 안 온 거예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자연히 그냥 2차도 합격되는 거죠. 최종 합격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데입니다. 꽤 좋은데.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필기 능력을 보고 면접을 안 온다라는 거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정말 뭐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기업인데 참 뭐 어이가 없는 지금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AT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등록제 및 예비 합격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독특합니다. 자, 최종 선발은 1차 면접 30%, 2차 면접 70%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사전 공고를 몰라가지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은 도움되시겠죠? 불명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무행정의 토론 면접 있지 않습니까? 이 토론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신문을 꾸준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저녁 5시 반에 신문 스터디, 일주일치 신문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3년 동안 석세스 취업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의 공기업 정보력은 갖고 있다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AT 심화 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